네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포경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포경수술, 이걸로 고민하는 부모님,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오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. 네, 포경수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이거는요, 왜 답이 안 나온 줄 아세요?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. 문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옵니까? 포경수술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포경수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느냐, 해야 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포경수술은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보다는 포경수술을 했을 때의 실익은 무엇이고 또 포경수술을 했을 때 손해보는 건 무엇이냐, 이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.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,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여러 의료인과 또 교류를 하고 자료를 연구를 해본 결과 정답이 없어요. 서로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,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. 우선 1번, 어떤 사람이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,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. 1번, 귀두와 포피가 고착된 사람. 자, 여러분, 귀두, 포피, 음경 이런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요,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. 옛날에야 남자 성기를 하면은 거시기, 에펠탑, 존슨 존슨. 네. 자, 그 다음에 고한, 부활, 파이어볼, 파이어에그, 파이어볼, 드래곤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거 다 틀렸죠. 음경, 고한이고, 그죠? 음경의 이 몸통을 음경 해면체, 이 끝을 귀두, 이걸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포피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요게 고착된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이제 포경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끝에 어떤 염증이 생긴다거나, 고름이 생겼다거나, 아니면 찌꺼기가 자꾸 껴서 문제가 된다거나, 이런 경우,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포경수술 꼭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친구들은 다 했는데 나만 포경수술 안 했어. 그래서 너무 예민해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예민하거나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하는 게 나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, 위생관리가 안 돼. 내가 지금 중1이야. 내 아들이 중2밖에 안 됐어. 근데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호레비 냄새가 나. 내 방에서 아저씨 냄새 난다고 애들이 자꾸 놀려. 자, 이런 경우도 하세요. 이거 위생관리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게 나아요, 이게. 자, 그러면 중요한 게, 선생님, 포경수술을 했을 때 실익이 뭡니까? 손해보는 건 뭡니까? 그래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말할 수 있죠? 근데 알려드릴게. 자, 포경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, 위생관리가 편할 수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성병 감염 비율도 좀 줄 수 있다는 점, 이런 것들은 장점일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위생 상태, 보건 상태가 좋은 나라는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럼 포경수술 안 했을 때의 실익은 뭐냐? 포경수술 안 했을 땐 남성 비뇨기과 질환, 발기부전이나 기타 전립선 관련 질환들, 이런 것들의 발병 비율이 적다는 거, 성관계 시간이 조금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거, 또는 그 만족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, 이런 장점이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의학적으로 꼭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,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알겠죠?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하던데요. 포경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,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. 포경수술 해야 되는 시기는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권하는 거는 어릴 때, 초등학교 때, 유치원 때,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적어도 한 학생이, 한 남성으로서 내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, 또 그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, 또는 부모님 내지는 보호자, 양육자분과의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할 수 있을 때 해야지, 후회가 없습니다. 아쉬움도 없고, 요거를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포경수술을 했다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. 제가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갔더니요, 남고였는데요, 고1 학생이 포경수술 질문을 하길래 했을 때의 장점과 안 했을 때의 장점을 얘기하라길래 내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우시 치면서 으시 딱 이러길래, 야, 왜 수업 시간에 화를 내냐, 얘기를 해봐라, 무슨 사연이냐 물어봤더니,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포경수술을 했다는 거예요. 그거 안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뺨을 후려치더래요. 그래가지고 포경수술하고 울면서 나오니까 엄마가
떡볶이를 사주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, 3,500원에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. 아이, 괜찮아. 상관없어요. 이론적으로야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이런 내용이 있지만요. 저도 40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쭉 인생을 살고 전문가로서 연구도 해보고 제 친구들도 쭉 보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요. 포경수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그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. 포경수술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남성의 성 건강, 성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안 좋은 걸 하지 말한다는 거예요. 안 좋은 거. 그 안 좋은 게 대표적인 게 뭐냐? 담배. 흡연은 정말 최악입니다. 과음,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, 그 다음에 운동 부족, 근력 부족 이런 거 있죠? 이런 문제들, 뭐 전자파, 뭐 요즘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멀리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. 포경수술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몸에 안 좋은 걸 안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다. 이것이 뭐 해야 무조건 좋고 뭐 안 하는 게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니다.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포경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